전국 1위 상승률로 치솟았던 세종 집값이 81주 만에 마침내 꺾였습니다. 지역 부동산 투기가 고점을 찍은 건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2대 도서관인 국회도서관 분관인 통합디지털센터와 디지털도서관이 대전 보안 호수공원에 건립됩니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엄마와 새끼 등 6가족이 고층 아파트 한 켠에 둥지를 튼 현장을 TJB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세종에 있는 윤석열 조국 묘소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진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제 경찰서로 전락했다 철거된 천안별궁, 조선행궁에 대한 복원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40% 넘게 급등했던 세종시 아파트 값이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특공 투기 논란까지 불거진 세종 부동산 시장, 고점을 찍은 걸까요? 행정수도 이전 후속 대책 지연과 6월 보유세 인상, 입주 물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건교 기자입니다. 올 들어 세종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6월 보유세 인상 적용을 앞두고 매물이 쌓이고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역시 세종 신도시 내 84제곱미터 아파트를 기준으로 3월 74건의 평균 7억 8천만 원대에서 4월엔 48건의 평균 7억 5천만 원대로 3천만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 파셔야 되는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빼서 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5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2%가 넘는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 들어 상승세가 확연하게 꺾이더니 이번 주 들어 0.10% 하락 전환했습니다. 2019년 10월 넷째 주 이후 81주 만에 첫 하락입니다. 올 들어 세종의 누적 상승률 역시 전국 평균 상승률 5.05%를 훨씬 밑도는 2.92%로 서울과 호남권을 빼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급등 피로감이 쌓이고 보유세 인상 부담, 입주 물량 증가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국회 분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좀 급등하게 단기간에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흐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관망세로 좀 돌아섰고. 지난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전셋값도 입주 물량 증가 영향으로 4월 셋째 주 이후 5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종의 주택시장은 당분간 약 보합세가 유지되겠지만 올 연말 이후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 후속 대책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또 한 차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노리고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관세청 등의 직원을 보내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편성과 건설 허가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제동을 받지 않는 등 졸속으로 진행된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기재부가 확인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해주고 행안부가 청사 이전 불가 통보를 한 상황에서 행복청이 건축 허가를 내준 점 등입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엄정한 조사를 당부하고 수사 의뢰 등의 법적 조치와 직원들의 아파트 특공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행복도시건설청과 국토교통부에 근무 중인 공무원 형제 세종시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행복청 사무관 A씨와 동생인 국토부 주무관 B씨가 지난 2017년 7월 세종시 연기면의 농지 1,300여 제곱미터를 모친과 함께 6억 3천여만 원에 사들인 것과 관련해 투기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땅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으로 경찰은 형제가 땅을 매입한 과정이 투기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전 행복청장과 매우 유사하다며 형제 간 공모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우리나라 2대 도서관인 국회도서관 분관이 대전 도안 호수공원에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 도시명 복합문화 데이터 센터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와 디지털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100여 명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도 있지만 대전에 국가정보가 모인다는 점에서 기대가 남다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접근성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우수한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 부지를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센터는 대지 면적 32,000제곱미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 도시명 복합문화 데이터 공간입니다. 여의도 국회와는 별도로 국회 정보자원보안을 담당할 디지털 센터와 디지털 도서관, 시민의정연수체험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이곳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도서관에 3억 장에 달하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책 등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책 없는 도서관으로 건립됩니다. 가상현실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상임위원회 등을 체험하고 미디어 창작실과 같은 양방향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는데 지방의회와 시민을 위한 연수공간도 꾸려집니다. 책 없는 도서관이라든가 의정연수원이라든가 또 국회를 직접 오지 않고 그 AR, VR로 거기서 국회 현장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이 체험시설을 갖추는 그런 최초의 시설이다. 대전과 세종에 있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이 국회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창구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건물 설계부터 성별과 연령,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약 사업인 국회 통합디지털센터엔 100여 명이 근무하게 돼 대전에 공공기관이 새로 생기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건립비는 468억 원으로 올 하반기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준공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목욕탕 연관 집단 감염 등 지역에서 52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아산 해안 온천탕 관련 확진자 15명이 오늘 천안과 아산에서 추가돼 누적 감염이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목욕시설 이용자와 가족으로 확산세가 그치지 않자 당국은 지역 내 모든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를 상대로 검사 안내를 당부하고 1.5단계인 현 거리두기 부분 격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도 사우나와 가요 주점을 중심으로 내 외국인들이 확진되며 충남에서만 34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서도 기존 확진자인 식약처 직원의 배우자와 10대 자녀 2명 등 각각 9명이 추가됐습니다.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 가족이 대전의 한 고층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베란다 한켠 에어컨 실외기에서 새끼 6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크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TJB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조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주 전쯤 아파트 16층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황조롱이 부부가 알을 낳고 새끼 6마리를 부화시킨 겁니다. 부부가 번갈아 사냥한 먹이를 새끼들에게 나눠주고 주위를 돌며 새끼들을 지킵니다. 짹짹짹 소리가 엄청 들려가지고 이렇게 문을 혹시 하고 열어보니까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이렇게 둥지를 틀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인 황조롱이가 최근 도시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원래 산 절벽이나 고산지대에 살았지만 먹잇감이 부족해지자 작은 새나 쥐 같은 먹잇감을 찾아 나선 겁니다. 도시화로 서식지가 줄었지만 역으로 먹잇감이 풍부한 도시가 최적의 서식지가 된 상황. 또 둥지를 따로 틀지 않고 뺏는 습성을 가졌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둥지로 적격입니다. 아파트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강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고 까치의 공격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적응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풍기나 실외기 틈에서 새끼를 발견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둥지를 떠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황조롱이 새끼들은 부화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스스로 야생의 품으로 날아갑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세종시 장군면에 위치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부 묘소를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세종경찰서는 현장에선 테러 행위로 볼 만한 정황이나 관련 신고 접수가 없었다며 묘원 관리소에도 보수 정비 요청이 없었고 이와 관련한 내사도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묘원 측은 다만 봉분 앞에 잔디가 일부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으나 고의 훼손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친척은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최근 봉분 일부에서 인분이나 흉기 등을 이용해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훼손 흔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야산이나 골목이 좁은 주택가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화재 진화에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충남 소방본부가 소방호스 특수 배낭을 개발해 소방호스를 기존보다 6배 늘려 600m나 연결했습니다. 국내에선 가장 길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데 국제 특허도 내고 하반기부터 실전에 투입됩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검정 배낭을 맨 소방대원들이 산을 오릅니다. 제일 앞장선 대원의 배낭에서 하얀색 소방 호스가 끊임없이 뽑혀 나옵니다. 100m가 지난 뒤 다른 배낭 소방 호스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최종 600m 지점까지 도착했는데 시원한 물줄기가 10m 이상 뿌려집니다. 기존 15m 길이 소방 호스는 600m를 가려면 40개를 연결해야 하지만 특수 배낭은 단 6개만 필요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40mm 직경의 소방호스는 100m 길이의 무게가 27kg에 달하는데 특수배낭 25mm 경량호스는 9kg에 불과해 소방대원 체력 소모도 적습니다. 일반적인 산불 진화 차량의 경우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부족해 초기 진화가 어려운 만큼 이 특수배낭이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무게가 가볍고 산불이나 좁은 골목길에 대원들이 진입을 할 때 자동으로 호스가 전개되기 때문에 매우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이동하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 특수배낭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의 주택가 화재에도 유용합니다. 소방차를 보완하는 오토바이나 소방 카트 등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일 걸로 전망됩니다. 특허를 등록을 해서 특허 지적재산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세계에 좀 알려서 또 사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바로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현재 개발된 시제품을 바탕으로 특허 등록과 상용화를 추진해 올해 하반기부터 특수배낭을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임금이 궁궐 밖을 나갈 때 임시로 머물던 별궁을 행궁이라고 하는데요. 천안에도 화축관이란 행궁이 있는데 일제감정기에는 경찰서로 사용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해방 직후 아예 사라진 화축관을 재건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 산거리공원 연못가에 출입이 통제된 채 한켠에 방치된 조선조 누각 영남루입니다. 왕이 남쪽에 출타했을 때 머물던 조선의 별궁인 화촉관 정문으로 임진왜란 직후 1602년 지어진 이 별궁의 유일한 현존 건물입니다. 화촉관의 터는 지금의 오령동인 중앙초등학교 일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경찰서로 사용되다 대부분 철거됐고 영남루는 1959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조선 후기 제작된 천안군 고지도에 드러난 화축관은 당시 가나와 함께 방 30칸 이상의 상당한 규모를 갖춘 것으로 드러나 지역 역사학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화축관은 천안시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공간적인 콘텐츠이자 미래의 문화관광, 역사, 산업의 매우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관아시설과 함께 행궁을 복원해 천안을 상징하는 올드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역사성 회복이라는 기치 속에 학계에서 목소리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개발위원회 주최로 열린 첫 토론회에서 화축관이 간직한 임금들의 역사적 에피소드와 일제가 헐어버린 배경, 정확한 위치 등 그동안 쌓인 의문을 풀어줄 사료들이 쏟아졌습니다. 대연단지를 조성하고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고증학적 복원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드타운을 만들어가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바이오 창업 지원기관인 K-바이오 레퍼블을 유치하려는 대전시가 연구기관과 기업, 종합병원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꾸렸습니다.